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지금 9월 15일 지난 16일 아침인데요. 15일 제가 어제 좀 아파서 못 올렸습니다. 영상을 오늘 새벽에 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중이니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증시 분석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어제 소식을 접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주주죠. 그리고 세트랙 아이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인수도 했고요. 저궤도 유성이라고 레오, 그쵸? 이거에 대해서 수십 번 제가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 시스템이 시스템 반도체도 이 투루일이라는 회사랑 합작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가지고 진출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좀 저 주식 분석하는 남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한지, 하나그룹이 정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을 살피기 전에 항상 시장을 좀 먼저 살펴야 되겠죠. 밤사이 미국 증시는 다우가 이렇게 빠졌고 나스닥도 빠졌고 S&P도 빠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를 했고요. 생각보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단기 그 우려 압력은 CPI가 전월보다 낮아지면서 좀 제거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아이폰이 결국 애플의 신제품이 공개가 됐는데요. 애플은 또 하락하면서 나스닥을 주도하면서 내렸고요. 이 인플라 둔화에도 조정 우려가 나온 거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결국 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지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증시는 오히려 그거를 호재로 받아들였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정되면서 상승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올랐고요. 거래대금은 여전히 좀 최근 들어서 가장 좀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상승했는데 하락 종목이 더 지배가 많았어요. 두 시장 하락 종목이 많았다는 건, 그죠?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급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을 사줬고요. 거래소 3천억, 코스닥 400억 정도 사줬고, 개인은 어제에 이어서 9월 14일에 이어서 계속 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 차트와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확실히 대형주보단, 오늘은 대형주가 중성주보다 좀 강했지만 차트적으로만 보면은 그냥 120일 이평선 이 아래서 놀고 있는 코스피와 지금 60일선을 회복해서 올라가고 있는 21선을 회복하는 코스닥이 조금 더 그래도 투자하기에는 좋은 시장으로 여전히 차트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인베스트먼트 키워드를 세 가지 꽂아봤는데요. 일본 증시가 요새 만만치 않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한국 증시가 좀 박스권에서 갇혀가지고 계속 좀 힘이 없는 상황인데, 일본은 정부가 바뀐다는 그런 어떤 새로운, 그죠? 정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운 리더,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코로나 확산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일본 증시가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로 계속 랠리를 이어나갔었는데 31년 만에 최고치를 9월 15일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소재가 워낙 막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일본 증시 앞으로 기두가 어떻게 될지,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 좀 경쟁 국가에서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 시스템 얘기인데요. 이 센서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결국 현대차 그룹 전기차가 나올 거 아닙니까? 현대는 수소 전기 다 하고 있는데요. 수소 쪽을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대차 그룹의 그 전기차의 공급 추진을 할 거다, 하나 시스템이. 결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차량용 반도체, 그게 계속 약간 쇼티지, 이런 공급망 우려가 있기도 한데요. 하나 시스템에서 센서 반도체를 진입해서 그걸 현대차 그룹에 납품할 준비를 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아이폰 13이 발표했는데
혁신이 없다. 뭐 전 12보다 과연 뭐 배터리 수명이 늘어나고 뭐 노치가 좀 확대되고 그죠? 카메라 기능이 늘어나고 이게 휴대폰이 아니라 카메라 기능만 확대된 거 아니냐 뭐 이런 피드백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하고서 올랐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오르다가 신제품 발표하면 다시 빠지고 하지만 실적이 나오면 다시 오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혁신은 사실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그런 혁신은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정말 찾아보기는 좀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제가 기대했던 그런 인공위성 있잖아요. 통신이 안 터지는 5G나 LTE가 안 터지는 그런 위성망을 활용한 그런 어떤 문자 메시지나 영상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사실 좀 있었는데 소식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증강현실 AR 관련해 가지고는 도로에서 매핑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됐다는 거 이런 부분은 앞으로의 그런 메타버스 시장과 또 그죠? 연계해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어제죠. 제가 지금 16일 찍고 있으니까 이 한솔케미칼 그죠? 지금 전기차 중에 음극재 관련 주기도 합니다. 반도체 관련 주기도 하지만 2차 전지 관련 주기도 해요. 이 한솔케미칼이 3분기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증권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반도체용 가산화수소, 뭐 프리커서, 뭐 그죠? 그리고 테이펙스의 대주주잖아요. 테이펙스 영업이익도 상당하고 뭐 QD OLED 삼성전자 이쪽 패널 양상과 함께 QD 소재 실적도 성장할 거다 이런 소식이 있으면서 3분기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낼 거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TCK가 그동안 계속 약간 그죠 소송 때문에 어디죠? DS테크노인가요? 비상장 DS테크노에서 어떤 소송 문제로 소송이 판결이 패하면서 정말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는데 이 회사의 싱링 기술이 지금 하나머티리얼즈나 뭐 KNJ나 이런 회사가 하는 그런 그쵸? 그런 기술과는 좀 다르거든요. 다르고요. 비포 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애프터 마켓이 아니고요. 비포 마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 소송건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실적이 줄어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은 줄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에 결국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이 별로 그렇게 지수는 올랐고 분위기는 안 좋았는데 급등을 했다는 거는 이제는 사볼만 하다 이런 가격 밴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시한이익이랑 평택 공장의 가동률 상승 이런 것들이 결국 또 매출과 영업이익을 더 또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끌어올릴 거라는 그런 실적. 오늘 왜 이 두 가지 종목을 얘기하냐면요. 어제 시장은 대형주 위주로 올라서 지수가 오르기도 했지만 개별주 중에서는 뭐 단기 급락한 TSK가 오르기도 했지만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에 2차 전지까지 모멘텀이 있고 이 양극재 관련해서 NCMA 뭐 이런 양극재 관련한 그쵸? 뭐 LNF나 에코프로비엠도 올랐지만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부터 해서 한솔케미칼도 시장에서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도 되는데 거기에 성장 모멘텀까지 있다. 그쵸? 주가를 속일 수 없다는 거고요. 결국엔 다시 TCK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아닌 그죠? 기술적 반등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결국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지수와 상관없다는 거죠. 종목 투자에서는 지수와 종목 투자는 별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픽픽픽 종목은 예전에 세트랙 아이도 말씀드렸고 이 종목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이게 홀딩스 개념이죠. 그리고 그 밑에 하나 시스템 그리고 그 밑에 인수한 세트랙 아이 이거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뭐 어떤 의미에서 저궤도 유수형 네오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이 방위산업 국방 관련 그죠 국방 관련
매출과 수주를 하는 데잖아요. 이 3,600억 최근 매출액 대비 작년 매출액 대비 거의 20% 넘는 5분의 1 가까운 숫자의 공급 계약이 있었어요. 뭐 국방부 관련 매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쵸? 상당히 매출액 대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숫자가 있다는 기업이고요. 또 투르인과 적외선 센서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센서 개발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 이게 51대 49로 하나시스템이 51을 가져가는 자동차 전장 산업 진출 이렇게 되면 LG 마그나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경쟁 구도로 간다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는데 부품 자체가 조금은 다른 분야가 아닌가 파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열화상 작품 IR 센서 이런 건데요. 이게 비메모리용 기타 직접 회로 제조업 이런 것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차량용 반도체는 그죠? 차량용 센서라는 게 그냥 단순 부품이 아니라 비메모리용 그런 반도체라는 거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창의 눈이라고 불리고 있다는데 나이트 비전 이 핵심 부품인 IR 그죠? 적외선 센서 전장 센서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생산하겠다고 포부를 갖고 있고요. 이 회사의 기본적인 그 성장 모멘텀은 저궤도 유성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메모리까지 붙었다는 거죠. 그쵸? 자율주행, 전기차 여기에서 핵심은 전장 부품입니다. 전장 부품 이쪽을 가겠다는 거고 여기에 저궤도 유성은 정확히 우주산업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원앱의 지분도 인수했어요. 심지어 하나시스템이 3억 달러 그죠? 원앱이 저궤도 유성통신 그리고 UAM 아시겠지만 어반에어 모빌리티 이것도 제가 영상을 상당히 좀 임팩트 있게 올렸었습니다. 보시면 좋겠고요. 그쵸? 이런 상용화가 원앱이 올해 4분기 정도 되면은 원앱의 가치가 이미 34억 달러인데 그거에 대한 지분 가치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한 그쵸? 어떻게 보면 하나시스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인데 홀딩스를 통한 세트레가이를 통한 인공위성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확장시킬 수 있는 전부 다 밸류체인을 만들어냈다 하나 계열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의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이게 보면은 코로나 때 급락은 했었지만 지금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5배가 오른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유상증자도 이 유상증자 뭐였죠? 대규모 유상증자였어요. 왜? UAM 시장을 위해서 그리고 원액 같은 거 지분도 인수하고 M&A 이런 거 결국 이거는 우주산업 그리고 UAM 이거를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다고 봅니다.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좀 옆으로 플랫하게 지금 움직였지만 이제는 또 여기에 비메모리가 붙었잖아요. 비메모리 차량용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더 부각시켰다고 봅니다. 자, 오늘의 노트 좀 메모를 해놨습니다. 우주에 대한 관심을 많아지고 있죠. 그쵸? 최근에 뭐 버진 갤런틱 회장이 우주 여행 갔다 왔고, 그쵸? 그리고 아마존 제프 베조스도 갔다 왔고 뭐 스페이스X,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우주여행 준비 중이잖아요. 우주 관련 기술이 이런 사람들을 단순히 우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위성, 발사체 이런 기술이 매우 궁극적으로 결국 중요해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 이런 것도 되게 뭔가 탐지해야 되고 그쵸? 무슨 돌 이런 것도 없어야 되고 부딪히지 않아야 사고 안 나야 되고 결국 다양한 사업 모델이 등장하게 될 텐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5G가 아직 제대로 인프라가 구축이 전 세계적으로 안 됐지만 이게 되면서 6G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인터넷 모빌리티 아까 아이폰 13을 얘기했었는데 아이폰 13도 결국 통신망이 없는 데서 SMS나 그쵸? 영상 이런 거를 구현하기 위해선 이게 결국 6G 이 6G로 불리는 인공위성에 대한 되게 그런 이용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아시겠지만 세트랙에서 자회사가 지금 유성 관련 그런 영상을 수집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에 약간 그렇죠 친환경 이거와 연관해 가지고 기후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죠 수집하는데
되게 필요할 겁니다. 다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은 우주산업이 단순히 어떤 숫자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어떤 과거에 뭐 백투더퓨처 시대, 그죠? 80년대, 70년대 나왔던 영화 그런 거에 어떤 그냥 기대감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대감이 현실화로 되고 있고 이 현실화가 우리의 라이프를, 그죠? 라이프를 편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우주여행을 진행 초기 단계로 가고 있고요. 발사 비용이 저렴해졌죠. 스페이스X가 재사용을 하고 있고요. 위성을 활용해 지형 지물에 대한 자율주행 전달 가능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결국 UAM 어반 모빌리티도요. 도시망 항공도 제대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통신망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런 세트레가이, 뭐 인텔리안테크, 지금 하나그룹,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이 저는 거기에 메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우주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정말 큰 시장이에요.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린 AI, 뭐 5G, 뭐 자율주행 이런 쪽에 전부 다 필요한 게 비메모리인데 거기에 일단은 차량용, 그쵸, 레이더를 좀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비메모리 쪽 반도체를 삼성전자도 TSMC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시스템이 먹거리라는 걸 분명히 캐치업하고 분명히 진출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좀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투르인이라는 회사와 결국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시스템이 결국 유상증자 받은 대금 가지고 이런 M&A 어떤 조인트 벤처 그리고 신사업 이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나요?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오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